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41화 하나원 시인의 94번째 시 작약도입니다. 먼저 작약도라는 시낭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작약도 인천여고 문예반과 하나원 작약꽃 한 송이 없는 작약도에 소녀들이 작약꽃처럼 피어 갈매기 소리 없는 서해에 소녀들은 바다의 갈매기 소녀들의 바다는 진종일 해조음만 가득 찬 소라의 귀 소녀들은 흰 에이프런, 귀여운 신부. 밥짓기가 서투른 채 바다의 부엌은 온통 노랫소리. 해미가 흥겨우며 귀여운 신부와 한백년 이렁저렁 소꿉소리. 어느새 섬과 바다와 소녀들은 노을 활활 타는 화산불. 인천은 밤에 잠들고 소녀들의 눈은 어둠에 반짝이는 별빛. 배는 해각에 다가서는데 소녀들의 노랫소리는 알로하우에 선이랑 민자랑 해무 속에 사라져 언제까지나 알로하우에 언제까지나 안녕. 알로하우에 또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여러분, 작약도라는 신앙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 작약도라는 시는 1977년 6월 발행된 한국문학에 수록된 시로서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원 전집 189페이지에 수록된 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1982년 4월 5일 지문사에서 발행한 가도가도 황토길 343페이지에 수록된 시와는 부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 시의 구성은 모든 책에서 총 11연으로 구성되었으나 인천문화재단에서 발행한 하나원 전집에서만 6연과 7연을 합쳐 총 10연으로 구분하고 있어 여기서는 12연이 옳다고 보아 12연으로 구성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형식상으로 분류하자면 자유시라 할 수 있고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 서경시라 할 수 있으며 목적상으로 분류하자면 순수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상으로 분류하자면 주정시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유시라고 하는 것은 정형시가 지니고 있는 운율적 형식적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의 시를 이루는 말이고요. 서경시라고 하는 것은 서정시 중에서 주로 경치를 노래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시라고 하는 것은 예술성을 추구한 시가 되겠고 주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정감과 정서를 노래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작약도입니다. 한문이 없고 시를 읽어보지 않은 상황이라면 작약이라는 꽃을 그린 그림으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의 작약도는
인천 앞바다에 떠있는 작약도라는 섬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하나운 시인이 문예 창작을 지도하던 인천여고 학생들과 야외 수업 차원에서 인근 앞바다 작약도로 시 창작을 위한 수업을 나갔다가 학생들의 움직임과 작약도에 펼쳐지는 자연현상을 노래한 시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의 연과 행간에서 더 상세하게 화자의 메시지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련을 보겠습니다. 작약꽃 한 송이 없는 작약도에 소녀들이 작약꽃처럼 피어, 이렇게 이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작약꽃이라고 하는 것은 목련강 작약과 작약 속에 속하는 관속 식물로 작약과 비슷하지만 잎 뒷면의 맥 위에 털이 있는 것을 호작약, 밑씨에 털이 밀생하는 것을 참작약이라 하며 그 밖에 백작약, 모란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원산지로 관상용 또는 약초로 재배된다 하겠으며 꽃은 5월에서 6월에 피는데 단일, 그러니까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보다 짧은 이러한 단일에서 꽃눈이 분화하는 단일성 식물이라 하겠습니다. 씨앗은 이른 봄이나 가을에 뿌리는데요. 사랑하는 님을 따라 꽃이 되어버린 공주 혼이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기품을 가진 꽃이 되었다고 하며 먼저 가신 님은 모란이 되었고 그 옆에 남아있게 해달라고 비로소 작약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서양의 꽃이 장미라면 그에 대적할 만한 동양의 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약도라고 하는 것은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에 속한 섬으로서 인천시청에서 서북쪽으로 약 13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서쪽은 큰 섬인 영종도와 마주한다 할 수 있으며 조선시대 때 영종진에 속했으며 이때 물치도라 불렀다고 합니다. 1871년 고종 8년에 신미 양요 때는 미군이 이 섬을 보고 수목이 울창하다 하여 우디 아일랜드라 부르기도 했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련은 작약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작약도라면 작약꽃이 만발했어야 할 터인데 작약꽃은 눈을 씻고 볼래야 볼 수도 없고 섬이 온통 바위와 나무만 울창하게 우겨져 있으니 함께 간 인천여고 학생들이 마치 서양에서 사랑받는 꽃이 장미듯이 우리 동양에서 장미에 버금가는 꽃이 작약이듯 학생들이 작약꽃처럼 아름답게 보인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연을 보겠습니다. 갈매기 소리 없는 서해에 소녀들은 바다의 갈매기,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연은 이련을 중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약도에 작약이 없듯 이 갈매기의 고향 바다에 갈매기가 없고 인천여고 학생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마치 서해의 갈매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그의 영원한 연인 알이 없음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름다운 섬이 있고 싱그러운 여고생들이 있지만 정작 내 감정을 나누어줄 내 여인이 없다는 것에 대한 쓸쓸함의 격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면을 보겠습니다. 소녀들의 바다는 진종일 해좋음만 가득 찬 소라의 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행에서 해좋음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 소리 또는 물결이 밀려들거나 밀려가는 소리를 뜻함이고 소라라고 하는 것은 소라과에 딸린 바닷구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닷말이 많은 얕은 바다의 바위에 붙어 산다고 합니다. 껍데기는 원뿔 모양으로 두껍게 꼬여 있다 할 수 있는데 껍데기의 둘레에 크고 작은 뿔 모양의 돌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껍데기의 색깔은 푸른 갈색이고 안쪽은 흰색의 진주 광택이 난다고 하네요. 잎은
둥글다 할 수 있고 소라는 여름에 녹색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 및 남해와 동해,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고 하네요. 첨부한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면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루 종일 파도치는 소리와 천진난만하게 깔깔대는 때 묻지 않은 여고생들의 발랄한 웃음소리가 마치 사람의 귀처럼 생긴 빈 소라껍질 속에서 웅웅거리는 울림 같은 것이 화자에게는 느껴진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소녀들은 흰 에이프런, 귀여운 신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연은 나들이의 백미는 역시 먹회라는 것이죠. 여기서 먹회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학생들이 나들이 준비를 단단히 했나 봅니다. 하얀 에이프런까지 준비했으니 얼마나 귀여운 새학시처럼 보일까요? 평생 가정다운 가정을 꾸려보지 못한 화자의 눈에는 달달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욕망이 가득할 것이며 그 욕망이 또 그의 연인 알을 떠올리게 하지 않았을까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연을 보겠습니다. 밥짓기가 서투른 채 바다의 부엌은 온통 노랫소리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연은 상상만으로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마도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돌멩이에 밥솥을 걸치고 불을 지펴 밥을 짓지 않았을까 상상하면서 아직 밥짓기에 서툰 예비 주부들이 얼마나 시끌벅적하게 내가 옳다 말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자연에 들떠서 행동거지가 하나하나가 흥타령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오연에서 물씬 풍깁니다. 유견을 보겠습니다. 해미가 흥겨우며 귀여운 신부와 한백년 이렁저렁 속곱소리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해미라고 하는 것은 해산물로 만든 맛이 좋은 반찬을 의미하는데요. 유견의 일행에서 해미가 해산물로 만든 음식이라고 했지만 물론 바다니까 해산물을 구해서 만든 반찬일 수도 있지만 그냥 바닷가에서 먹는 입맛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사랑하는 이혜경과 소꿉놀이 하듯이 한 세상 이렁저렁 살고 싶다는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명에서 속곱소리라 하였지만 다른 책에서는 모두 소꿉놀이로 되어 있는데 그 표현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원 전집에서는 유견과 칠연이 합쳐져 유견으로 되어 있으나 구성상으로 볼 때 유견과 칠연으로 구분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왜 하나원 전집에서는 이렇게 편집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원본 한국 문학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칠연을 보겠습니다. 어느새 섬과 바다와 소녀들은 노을 활활 타는 화산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칠연을 보면 어느새 여고생들은 기분이 최고조에 달하여 마치 활화선처럼 흥분되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바다가 있고 울창한 섬이 있고 존경스러운 문학지도 선생님이 계시고 입맛 다시게 하는 음식이 보글보글 끓고 있으니 군침이 절로 돌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날아갈 듯한 기분이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먹는 밥이 같은 밥일지라도 집에서 먹는 것과 야외에서 먹는 것은 천지 차이가 아니던가요? 파련을 보겠습니다. 인천은 밤에 잠들고 소녀들의 눈은 어둠에 반짝이는 별빛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파련을 보면 아마도 하루 종일 즐겁게 작약도에서 보내다가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서야 돌아오게 되었나 봅니다. 저 멀리 작약도에서 인천 시내를 보노라니 오히려 인천 본토가 섬처럼 보였겠지요. 아마도 칠흑 같은 어둠은 아니었을까 유추해 봅니다.
짙은 어둠이었으니 소녀들의 눈이 반짝반짝 마치 별의 별빛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더 또렷하게 반짝이는 것이 눈동자일 테니까요. 구연을 보겠습니다. 배는 해각에 다가서는데 소녀들의 노래소리는 알루에하오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해각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가 바다 가운데로 돌출한 부분을 뜻하나 여기서는 선착장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행에서 알로하우에라고 했는데 알로하우에라는 뜻은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구연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는 듯합니다. 배를 타고 선착장에 도착할 때까지 학생들은 젊음을 발산했나 봅니다. 어디나 늙기 있는 아이들이 있어 배가 됐든 차가 됐든 간에 모였다 하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젊음의 상징이요. 이때는 아마도 하와이의 민요인 알로하우에가 유행했나 봅니다. 시변을 보겠습니다. 선이랑 민자랑 해무 속에 사라져 언제까지나 알로하우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해무라고 하는 것은 바다 위에 끼는 안개를 뜻하며 고온 다습한 공기가 찬바다 위를 지나면서 이슬점 아래로 냉각되어 발생하는 이류 안개의 일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변으로 볼 때 문예반의 야외 수업이었으니 여고생이 분명 2명 이상일 거라 생각되는데 그 중에 선희와 민자라는 학생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화자에게는 아주 특별한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욱하게 핀 물안개 속으로 사라져가는 학생들을 보면서 언제까지나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사제지간의 끈끈함을 엿보는 광경입니다. 마지막 12년을 보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안녕, 알로하우에 또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이렇게 시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 12년은 시변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작약도에서의 야외 수업이 많은 여운을 남겼으면 또다시 강조해서 언제까지나 만나고 싶다고 하였을까요? 문둥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사람다운 구실을 제대로 했다는 뿌듯함도 있었을 것이고 그간 일본, 중국에서 유학하며 습득한 지식을 나누기 했다는 스승으로서의 사명감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하나훈 시인에게는 또 다른 여학생들이 여기저기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증언과 글에 따르면 명동에 설립한 무화문화사 사무실에는 늘 문학을 공부하려는 여학생들로 들썩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훈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훈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훈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훈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훈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훈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훈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142화는 1977년 6월 한국문학에 수록된 구구려 무용총 벽화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훈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